안녕하세요 여러분, BJ 수학 강사 정은민입니다. 저랑 같이는 선택 과목 이제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 필요한 문항들 23번, 4번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 다 같이 풀 거고요. 필요한 문제번호, 필요한 선택 과목들 확인하면서 체크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25번에 확통부터 갈게요. 자, 25번 문항 봅시다. 7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한대. 근데 같은 게 들어있겠네요. 1, 1, 2, 2, 3, 3, 3을 놓고. 자, 얘네들에 대해서 조건이 뭐야? 맨 앞에는 1이 무조건 와야 된댔고, 맨 뒤에는 3이 오면 안 된대. 자, 1이 맨 앞에 온다는 건 1을 넣어놓고 시작하면 되니까 7자리 중에서요. 첫 번째 1 고정해놓고 나머지 6자리만 배열을 하면 되는데, 근데 맨 뒤에 3이 못 오는 케이스는 내가 3을 안 넣고 1 또는 2를 넣자니 가운데 구성이 바뀌어. 그래서 뭐라고 풀면 돼? 전체에서 맨 앞에 1이 오는 전체에서 맨 뒤에 3이 오는 애들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합시다. 맨 앞에 1이 오는 케이스들은 뒤에 숫자 구성이 뭔가 1, 2, 2, 3, 3, 3이 남아서 고정된 1 빼고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게 3개, 2개 6팩 나누기 3팩, 2팩에서 뭘 뺀다고? 맨 앞에 1이 있고 맨 뒤에 3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뺀다고. 그럼 가운데는 숫자 1, 2, 2, 3, 3만 배열하는 만큼 생기겠지. 5개 배열에 5팩을 얼마로 나눠? 2팩, 2팩으로 나눠준 게 우리가 찾는 25번 문제 정답이겠죠. 계산해주면 6, 720에서 약분한 120, 60에서 요게 얼마니? 30만큼 뺀 32번이 정답이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연달아 갑시다. 26번 원순열 문제일 거고 조건들은 각각 A, B, C 세 고등학교에서 대표로 2명씩 있어. A 고등학교에서 2명, B 고등학교도 2명, C 고등학교도 2명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원탁에다가 앉힐 거고 원순열에서 주의할 점은 회전에서 같으면 같은 거 취급한다. 그래서 자, 앉을 수 있는 6자리에서 조건이 뭐야? 같은 학교 학생들은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 자, 앉을 수 있는 게 여기에 A가 앉으면 여기도 무조건 A 고등학교 학생, B, B, C, C 이런 식으로 앉아서 그냥 각 학교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먼저 가서 앉으려고. 누구 하나가 예를 들어 A 고등학교 학생들이 먼저 앉는다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에 A가 앉은 상황에서 A 고등학교에 사람이 다르다고 A1, A2 앉는 거랑 여기에 A2 앉고 여기 A1 앉는 경우랑 서로 다른 케이스인가? 아니지. 완전히 돌렸으면 내가 원탁에서는 회전에서 같으면 같은 거 취급을 하기 때문에 180도 돌려서 똑같은 건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앉고 있는 A고 학생들이 앉을 때의 경우의 수는 어디를 앉나 동일한 상황이다.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안 생겨. 자, 그럼 이제 구별할게. A 고등학교 학생을 놓고 얘 왼쪽에 B 고등학교 학생이니 C 고등학교 학생이니 자, 여기 BC가 되는 거랑 여기 CB가 되는 건 분명히 다른 케이스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 2가지 곱할 텐데 이 2가지는 뭐야? A의 왼쪽, 오른쪽에 뭐 결정하는 거? 학교 결정하는 거. 그래서 자리를 결정을 했어. 여기도 B고 여기도 B, C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C, C로 내가 앉혔어. 그러면 이제 B1, B2가 앉니? B2, B1이 앉니? 사람은 다르니까요. A2 옆에 누가 앉는지는 경우가 나뉘겠지.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또 C도 마찬가지로 자리 바꾸겠지. 경우의 수 2가지 나타나는 얘네들 몽땅 곱한 얼마다? 8가지라고 하는 게 26번의 답이다. 자, 원순열에서 기억할 거 맨 처음에 앉는 애들은 경우의 수 따로 발생 안 하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 얘가 먼저 가든 얘가 먼저 가든 얘가 먼저 가든 앉혀놓은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A1, B1, C1 혹은 뭐 A, B, C 학교 누가 먼저 앉니? 이런 거는 경우의 수 따지는 거 아니야. 아무나 그냥 한 명 잡아가지고 일단 첫 번째 앉는 애들은 무조건 기준이 될 거야.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 사실만 주의해서 원순열 계산합시다.
자, 우리는 계속 진행해서 확통의 27번 문제 갑시다. 자, 27번에서는 문제에 서로 다른 볼펜 5개래. 볼펜이 서로 다른 볼펜 5개. 걔네를 어떻게 4명의 학생한테 나눠줄 거야? 서로 다른 걸, 사람은 무조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얘가 대표적인 중복 순열의 문제야. 자, 용어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상황은 이해를 해야 된다. 볼펜마다 사람들한테 줄 텐데 볼펜이 서로 다른 애면, 자, 펜 3개를 들고 너네한테 흰색 가질래, 분홍색 가질래, 노란색 가질래, 엄연히 다른 상황이니까 가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뭘 가지는지까지 중요한 걸 신경 쓰면서, 자, 여기에서 적어도 3명은 볼펜을 받았어야 돼. 자, 적어도 3명은 볼펜을 받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적어도가 나오면 내가 상황 생각을 해야지. 자, 얘를 직접 3명이 받는 경우, 4명이 받는 경우를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혹은 적어도의 문장이 있어 아예 6건으로 계산을 하거나, 뭐가 쉬울지 생각은 해봐야 될 텐데 3명, 4명으로 나눠주면 4명한테 나눠주는 건 볼펜을 1개 받고 2개 받아요 라고 하면서 개수까지 쪼개서 해야 되고요. 3명이면 이제 볼펜 5개를 1개, 3개로 나눠줄 수도 있고 1개, 2개, 2개로 나눠줄 수도 있어서 어느 볼펜 3개를 누구한테 주니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안 되지는 않아요. 그치만 이런 문제들 6건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고, 6건은 일단 모두에게 나눠주는, 사람 고려 안 하고 일단 내 볼펜마다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전체 경우에서 뭘 빼야 돼? 3명보다 적게 받는 거. 2명이 볼펜 받는 경우도 빼야 되고 1명이 볼펜 받는 경우도 빼야 되고, 볼펜을 아무도 안 받는 경우가 있나? 볼펜 남김없이 나눠준다며? 그럼 아무도 안 받으면 볼펜은 5개 그대로 남았을 테니 이런 경우는 없겠지. 자, 전체 경우부터 세자. 전체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볼펜마다 사람이 A, B, C, D 있다고 하면 볼펜이 1, 2, 3, 4, 5가 있어. 자, 1번 볼펜 누가 가질래요? 손 들어서 줄 거야. 그러면 1번 볼펜을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지. 그 다음 2번 볼펜 줄 거야. 누가 가질래? 손 들어서 줬어. 4개 중에 하나. 얘도 주는 사람 4가지 중에 선택해. 4도 5도 볼펜 5개마다 누구한테 줄래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씩이기 때문에 4를 5번 곱해줘야죠. 자, 거기에서 빼는 경우는 1명이 쉬우니까 1명부터 가자. 자, 볼펜 5개를 1명한테 다 주는 거야. 그러면 A한테 줄래, B한테 줄래, C한테 줄래, D한테 줄래. 자, 그냥 쟤들끼리 4개 해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몰빵했어. 그러면 줄 수 있는 경우 4가지밖에 없지. 누구한테 몰빵할래? 그 다음에 2명인 경우 찾자. 2명은 누구 둘한테 줄 거야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4C, 이거 뭐야? 누구한테 줄래요? 사람 골라야죠. 자, 일단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이긴 사람 2를 뽑았어. 가위바위보는 원래 상황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해만 하자. 경우의 수를 찾았어. 그럼 이기는 사람 2를 뽑는 경우 4명 중에 2명 뽑기만큼 있었고, 동시에 이제 그 2명 A, B라고 하는 애들한테, 자, 이번에 너네 둘만 손들어. 볼펜 누가 가질래? 그러면 1, 2, 3, 4, 5 볼펜마다 1번 볼펜 얘한테 줄래, 얘한테 줄래, 2번 볼펜 얘한테 줄래, 얘한테 줄래. 계속 결정 2의 5승이지. 여기서도 주의할 점,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이 상황에서는 A나 B 중에 내가 랜덤하게 골라서 줬기 때문에 하다 보니 몽땅 A가 가졌을 수도 있잖아. 하다 보니 몽땅 B가 가졌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뭘 빼요? 2가지만큼을 빼는데 이건 뭐야? 2명을 뽑아놨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가져가는 경우의 수야. 왜? 1명은 이미 셌으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2명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이야 쉽죠? 4의 5승은 2의 10승이어서요. 2의 10승은 1024고요. 자, 1024에서 4 뺐고요. 그 다음 4C라고 하는 건 6이고요. 2의 5승은 32이기 때문에 빼는 애는 180만큼이에요.
1020에서 180 빼면 남는 결과값 840이라고 하는 정답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27번 정답 찾아줍시다. 자, 우리 이번엔 28번 문제 갑시다. 우리 최단거리 문제일 거고요. 경로부터 그려볼게. 자, 잠깐 그림 좀 후딱 그리자. 어머, 너무 기네. 자, 요렇게 돼 있는 애에 대해서 이 자리가 B고 이 자리가 A인데 단순한 경로끼리면 우리 경우의 수 찾는 방법이 이 길은 아니야. 일단 얘기만 하자. 단순한 경로끼리면 우리 경우의 수 찾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 있었지. 합의 법칙 같은 걸 쓰라고 하면 왜? 1학년 때 이거 했어. 한 가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한 가지 위로 가는 거 한 가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두 가지 크게 그릴까요? 대신 칸수 좀 줄일게.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한 가지 위로 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건 한 가지와 한 가지를 더했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라고 읽을 거야. 마찬가지로 위로 가는 게 여전히 한 가지인데 여기까지 오는 건 이 자리까지 오는 게 두 가지였어 세 가지. 같은 방법으로 세 가지, 여섯 가지예요 라고 찾는 방법이 있고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배우고 나면 조금 다른 방법. A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아무튼 오른쪽으로 두 번, 위로 두 번만 가면 되기 때문에 쟤네들의 순서를 배열하는 만큼 있어 4팩 나누기 2팩, 2팩까지 만큼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찾았어도 돼. 근데 자, 이게 예쁘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길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문제를 찾아낼 때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사실 그냥 고민하느니 더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이 28번도 길이 예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이 이상한데요. 대충 봅시다. 자, 저기 안 만나는 아이들도 사실 대각선이 다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야. 요렇게 가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자, A부터 B까지 내가 걸어갈 거거든? 근데 최단거리로 가달래 제일 빨리 가 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느니 직선거리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야, 이 경로는 거쳐가면 무조건 반대로 되돌아가는 거야? 이런 길 무시해도 되지. A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갈 때 이런 길들은 다 없는 길이란 말이야. 내가 삥 돌아가는 길, 대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면 무조건 다 무시할 거여서 여기 봐봐요. A부터 B까지 갈 텐데 대각선을 최대한 많이 가야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나면 대각선 길을 한 번밖에 못 지나 이거 무시할 거고 대각선 길을 두 번 지나려면 자, 이쪽 라인은 두 번 지날 수 있네. 이쪽 라인도 두 번 지날 수 있네. 이쪽 라인도 두 번 지날 수 있네. 그러고는 여기 위로 넘어가면 여기서 가는 거보다 더 많이 돌아가지. 그럼 사실 이 길들은 없는 길이야. 없어. 자, 밑으로 내려가면 대각선 한 번밖에 못 지나잖아. 여기도 없는 길이야. 그리고 자, 이런 길들은 지나가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없는 길이죠. 그럼 우리 무슨 길 남아? 위로는 아무튼 가야 B에 도달하지. 위로는 갈 텐데 이렇게 가나 여기서 가나 똑같겠네. 자, 여기서는요 A부터 여기까지 거치는 라인까지는 일단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길찾기 문제는 저 그림이나 문제해준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상황 따라 어떻게 지나서 B까지 도달할래를 하나씩 셀 거거든. 차라리 깊게 고민하느니 지점 끊어내면서 우리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손으로 세자. 그게 제일 속편해. 요 라인 지우고 같이 세자. 자, 첫 번째로 이전부터 생각해 볼까? 여기를 C1이라고 해볼게. A에서 C1을 거쳐서 B로 최단거리를 가는 걸 생각하면 A부터 C1까지 가는 경로는요. 내각형 칸, 뭐죠? 2 곱하기 2짜리 칸, 여기에서 A부터 C1까지 1, 1, 1, 1 써서 2, 3, 3, 6, 6가지겠지. 자, 여기 6가지 곱하기 C1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건 내려가면 안 되잖아. 한 가지밖에 없어. 요 첫 번째 상황이 6가지 나와. 자, 두 번째 상황 해보자.
두 번째 상황은 어디를 할 거냐면 여기서 가는 거 생각해 볼게. C2. C2에서 갈 건데 C2에서 위로 올라가면 C1을 거치니까 방금 샜지. 그러면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길 아니야? 자, 두 번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림 옆에다 다시 그리지 뭐. A부터 C2까지 갔다가 위로는 안 갈 거고 어떻게만 나와? 요 대각선에서 B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길도 있어. 괜찮니? 여기는 가도 돼. 위로는 못 가니까 이 길은 없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거쳐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A부터 C2까지 가는 경로의 수 몇 가지? 3가지였는데 C2부터 B까지 가는 경로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2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3 곱하기 2라고 6가지가 나타나는 거야. 자, 마지막 여기 C3를 거쳐가지고 B로 갈 수도 있지 않겠니?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를 거쳐서 가면 C2나 C1을 지날 수밖에 없어. 방금 생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A에서 C3까지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고 C3에서 B까지 가려면 일단 무조건 요 길은 지나. 근데 얘부터 얘까지 가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네. 그거 손으로 세면 1가지, 2가지, 3가지예요. 그리고는 다른 방법 있나요? 더 이상 없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A에서 C3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1가지 곱하기 3가지라고 하는 3가지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상황들을 더해서 몇 가지다? 15가지라고 확인해주면 된다. 자, 28번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도 알면 나쁘지는 않지만요.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이 직접 경로의 수를 세는데 합의 법칙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스듬하게 간 것도 길을 지우고 나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거랑 봐도 되냐면 자, 요렇게 가는 거랑 뭐가 달라? 얘부터 얘까지 가는 거야. 요까지 오는 거 하나씩 더했어. 자, 1가지, 3가지 됐어. 그리고 따로 1가지, 1가지에서 2가지 됐어요를 곱해도 되고 3가지가 넘어와서 3가지, 3가지, 6가지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모양 바꿔내면 방금 합의 법칙이랑 매번 동일하게 쓸 수 있어. 자, 29번 문제, 중복조합 활용해야 되는 문제 혹은 조합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 그래서 자, 이거 수업 때 했어. 몇 개 예시 좀 들고 다시 하자. A가 1부터요 7까지 애들의 A, B, C, D의 등호가 다 없어요 라고 하면 서로 다른 네 자연수를 뽑는 상황인데 어디서? 1부터 7까지 중 서로 다른 네 수, 서로 다른 네 수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74로 계산하면 되죠. 자, 만약에 A, B, C, D가 몽땅 같아도 된대 라고 하면 순서는 정해져 있어.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같아도 돼. 중복을 허락해서 7H4죠. 자, 모두 다 등호가 있거나 모두 다 등호가 없으면 조합 또는 중복 조합으로 풀 수 있는데 얘는 여기 등호가 없네. 그러면 차라리 뭘 만들 거야? 다 등호가 있거나 다 등호가 없는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상황을 보자. A는 일단 7 이하의 자연수니까 1 이상에서 A가 있고 등호가 벌써 2개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여기도 등호로 만드는 게 계산하기가 편해. C, D는 자연수야. C가 무조건 D보다 하나라도 큰데 같은 상황이 존재라도 하려면 같은 상황이 있으려면 D 대신에 D에서 1 뺀 애들은 자, 여기 3 뽑고 여기 4 뽑았을 때 D 빼기 1이라고 하는 애는 3이니까 D 빼기 1과 C는 같을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 부등식을 D 빼기 1로 바꿀 거야. 그럼 D는 7 이하니까 얘네는 누구 이하? 6 이하겠지. 그래 놓고 이제 뽑자.
A, 그 다음 B 플러스 1이 새로운 숫자예요. 이게 B'이라고 하죠. 그 다음 C, 그 다음 D 빼기 1이라고 하는 애가 D'이라는 새로운 숫자인데 1부터 6까지 나는 모두 다 등호가 들어간 서로 다른 중복을 허락해서 1부터 6까지 네 수를 뽑고 싶어. 그러면 서로 다른 6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요. H 몇 개 뽑아요? 4개를 뽑는 거야. 근데요, 주의할 점은 B 플러스 1이 A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B 플러스 1은 뭐가 안 돼? 얘가 1이면 B는 음수가 되잖아. 자, B 플러스 1의 범위는 2부터 8 이하란 말이야. 맞니? 그래서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애초에 7, 8은 골라졌을 리가 없어. 그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B 플러스 1이 1 되는 케이스들은 내가 이미 셌을 거라고.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이 B 플러스 1이 1이 되는 케이스를 나는 빼야 돼. 자, 그럼 요거 찾자. B 플러스 1이 1이야. A가 1보다 작거나 같고 C가 있고 D'이 있어서 6보다 작거나 같겠지. A는 자동으로 뭐밖에 안 돼? A는 1로 고정이고 C, D'은 1부터 6까지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만 뽑아버리면 되겠죠. 자, 수업 때 내가 얘기했던 것들 정확하게 기억한 친구들은 조금 빠르게 이해가 됐을 거고 그거 아닌 친구들도 중복 조합에서 혹은 부등식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커지는 애들은 뽑기만 하면 돼요. 조합. 그 다음에 다 같아도 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중복조합. 이거 이해한 상태에서 부등식에 등식이 있는 애랑 없는 애에 변화시키는 자연수 사이의 관계가 뭐 하면 되는지까지 확인 다시 한번 해라. 계산 결과야 6H4에서 6H2만큼을 뺄 거고 앞에 거 9C4 마이너스 뒤에 거 7C2면요. 9C4는 9, 8, 7, 6을 4, 3, 2, 1로 나눠주세요. 약분하고 2 들어간 거에 7C2, 7, 3, 21. 그러면 63, 126에서 21 빼서 105라고 하는 결과값 나타날 거야. 이렇게 해서 29번 문제 마무리하자. 자, 우리 확통의 마지막 30번 문제 봅시다. 원순열 가지고 색칠하는 경우까지 들어가는 문제여서 문제 난이도 좀 있는 편이고, 자, 문제 상황. 색깔은 6개인데 6개 모두를 칠할 거야. 근데 그 6개 모두를 어떻게 칠하냐면 내부에 나눠서, 내부와 외부에 나눠서 칠한다고 했고, 자, 내부에서는 이렇게 4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외부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4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각각 내부에 3개, 외부에 3개를 칠하든 내부에 2개, 외부에 4개를 칠하든 자, 내부, 외부의 색을 나눠서 4개, 2개를 칠하든 3개, 3개를 칠하든 2개, 4개를 칠하든 아무튼 다 써야 돼. 그 다음에 각 영역을 구분을 가도록 칠해달래. 그래서 우리는 상황 나눠가지고 직접 색칠하는 방법들을 보고 회전해서 같은 건 같을 거니까 첫 번째 칠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원순열 개념 적용해야 되고 내부를 칠해놨으면 바깥쪽은 구분이 가기 때문에 이제 원순열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얼마만큼 돌려서 똑같은지 직접 볼 거야. 자, 내부가 4개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색으로 칠할래? 64의 경우의 수만큼은 나올 거고 내부 칠하는 방법은 몇 개니? 서로 다른 4개의 색을 4가지 자리 돌려서 똑같은 데에 칠해. 이거는 너네 알아야지. 3팩토리얼. 괜찮니? 그리고는 여기 이제 다른 색들이 다 칠해져 있다. 흰색 칠했고 노란색 칠했고 자, 비어있는 것도 색깔 취급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4자리가 몽땅 다 구분이 가기 때문에 내가 바깥쪽에 색칠할 방법을 생각을 할 거야. 서로 다른 4자리가 있고 바깥쪽을 색칠하는 방법은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이 같은 색이어야 되고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이 같은 색이어야 되는 건 확실해. 그리고는 칠할 색깔은 2개 남았지. 자, 무슨 색을 여기다가 칠할래? 라고 무슨 색을 여기다가 칠할래? 결정은 해야 되니까 곱하기 2만큼 존재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케이스 해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 나중에 이것도 곱해야 된다. 색깔 6C4 곱하기 11로 계산해야 돼. 두 번째 상황 내부에 3개. 그럼 당연히 외부에도 3개.
내부 먼저 칠해야 되는데 색깔 정하는 경우의 수 63. 내부에 칠할 거 결정하면 외부는 자동 결정으로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자, 내부 색칠합시다 우리. 세 가지만으로 네 가지 영역을 다 구분을 할 거면 어딘가 두 군데는 똑같아야 돼. 똑같이 두 군데를 채우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지. 이렇게 칠하나 이렇게 칠하나 돌리면 동일하니까. 그렇게 한 가지를 칠해놨으면 이제 오른쪽 왼쪽에 구분이 가나를 보자. 오른쪽 왼쪽에 색칠을 할 때 여기 노란색에 A라고 할게. 그 다음 여기 B 넣는 거나 여기에 B 넣고 여기에 A 넣는 거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색깔을 칠해놨으면 180도 돌려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를 색칠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안 생겨. 이 세 가지는 뭐니? 누구를 두 번 칠할래? 그리고는 나머지 색칠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외부 칠합시다. 외부를 채울 거면요. 어느 상황이든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A와 B만 남겨놓을게. 그래 놓고 A에 붙어있는 자리, B에 붙어있는 자리 정도는 구분이 돼. 근데 여기와 여기는 구분이 안 가지. 자, 그럼 내가 세 가지 색을 다시 한번 칠할 때 세 가지 색은 또 대각선 라인은 같은 색이어야 되잖아. 자, 여기와 여기는 같은 색이고 여기만 다른 색을 칠할 거야 라고 볼 텐데 대각선이 생각해보자. 여기와 여기를 칠하는 거랑 여기와 여기를 칠하는 게 같을까 다를까? A 기준으로 보면 A라고 하는 특별한 색깔 기준으로 보면 A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애와 멀리 있는 애가 같은 색으로 칠해지는지 A에서 왼쪽에 있는 애랑 먼 쪽에 있는 애가 같은 색으로 칠해지는지는 분명히 달라야지. 자, 이미 여기까지 칠할 때 한 가지로 결정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는 회전하면 다른 경우 취급을 해야 돼서 여기다 두 번 칠할래, 여기다 두 번 칠할래 영역 결정하는 게 서로 다른 경우야. 자, 노랑 혹은 분홍색 영역 중에 어디를 두 번 칠할래? 라고 하는 서로 다른 경우가 생겨. 그리고는 자, 아무거나 한 상황만 보면 되니까 여기와 여기 나머지 색깔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영역을 두 번 칠할래 결정했으면 이제 남은 색깔 세 종류 중에서 여기다가 세 가지를 곱할 거야. 얘는 뭐야? 누구를 두 번 칠할래? 그리고는 나머지는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두 번 칠할 영역까지 결정하면 서로 다른 영역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만 만들어내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 6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 좀 하면서 갈게. 6 곱하기 5 나누기 2에다가 12만큼 곱했어. 30, 360, 에이? 180이지. 자, 두 번째 케이스 63이라고 하는 애는 20 곱하기 36이어서 여기서 720.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내부가 2개고 외부가 4개. 자, 요때 경우의 수는 사실 굳이 다시 셀 필요가 없어. 왜? 첫 번째 케이스에서 외부랑 내부의 상황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요 1번에서 내부, 외부만 반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동일해. 그럼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최종적으로 얼마야? 1, 2, 3을 몽땅 더한 360 더하기 720이라고 하는 1080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5로 나눠서 답을 찾아주세요. 30번 문제 정답 108까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률과 통계 문제 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미적분 친구들 확인합시다. 25번 문제부터 쭉 출발할 거고요. 앞에 문제는 빠르게 진행할게. 자, 25번에서 수열의 합이 이 n제곱 빼기 n이라고 했을 때 우리 an을 찾아야 극한값 구하겠지. sn에서 an 찾는 방법은 sn 빼기 sn-1로 찾아도 되고 또 등차 수열의 합은 쉽게 찾는 것도 있지. 자, 아무튼요 계산해 주세요. 어느 방법이든 너네 아는 방법으로 계산해서 4n 빼기 3이라고 확인하면 분자에 4n제곱 마이너스 3n
나누기 2n제곱 빼기 n에 대해 뭐만 비교하면 돼? n이 무한으로 갈 때 최고차항 비교해서 2라고 얼른 확인했었어야지. 두 번째 26번 리미트 nan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로 간대. 그리고는 나 조건 봤을 때 뭐 기억해야 돼?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각각 극한 취한 거.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 n, b n 몽땅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고 취하면 왼쪽 3으로 가고 컸어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어요. 등호 들어가주면서 얘가 3이라는 뜻이겠네.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나는 nan이라고 하는 애가 수렴하는 걸 알고 있으니 얘 곱하기 n분의 bn이라고 분리한 결과값이 3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요게 뭐야? 2분의 1로 간다는 얘기는 얘는 어디로 가야 돼? 6으로 수렴해야겠지. 그래서 여기 정답 4번. 자, 27번 정도 돼야 이제 살짝 도형 들어가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27번 문제에서는 우리 그림 따라가면서 길이 좀 찾을게. 아래로 홀로기차 함수에다가 여기 자 처음에 P점 좌표가 n, 2n의 제곱 그리고는 OP의 수직이 되도록 하면서 만나는 y절편을 Q라고 할 때 리미트 OP 빼기 OQ 계산하래. 자, 요거 길이 좀 찾자. OP의 길이야 그냥 계산하면 되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루트 n제곱 더하기 4n의 4제곱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O부터 Q까지를 찾으려면 요 직선의 y절편을 확인하면 돼서 OP의 기울기 얼마니? n분의 2n제곱이라고 하는 2n.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2n분의 1이잖아. 그리고는 지나는 점 넣어.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y절편 마이너스 2n분의 1의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n제곱. 그러면 필요한 식 다 나타났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4n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n제곱. 자, 무한 빼기 무한꼴이지. 무한 빼기 무한꼴에 대한 계산은 유리화 시켜야 돼서 분자에 남는 게 n제곱과 얘 제곱만큼 날려서 얼마냐?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나누기 분모에 들어가는 애는 루트 n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n제곱. 최고차항은 얘와 n제곱 무시하고 얘, 그 다음 여기 나타난 애만 봐주세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렇게 해서 27번까지 빠르게 남은 두 개 갑시다. 29번과 30번이요. 29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n짜리인 정사각형과 가로 세로를 n등분해서 얻어진 도형의 선분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정사각형 개수가 an. 자, n칸짜리가 있어, 가로 세로. 자, 이렇게 놓고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an,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가 pn이야. an은 여기서 나타난 모든 정사각형 개수, bn은 여기서 나타나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 자, 정사각형 세는 방법은 쉽다. 한 칸짜리가 1짜리면 여기 1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우리 개수 세서 가로에 n개 들어가고 세로에 n개 들어가면 몇 개야? n제곱 개지. 그 다음 2 곱하기 2짜리 봐봐. 2 곱하기 2짜리는 한 칸씩 넘겨가면서 가로에 몇 개 들어가? n-1개 들어가 n-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의 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n-2의 제곱, n-1의 제곱 이런 식으로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몽땅 더한 게 AN이야. 자, 다시 정사각형의 개수를 찾아 혹은 직사각형의 개수를 찾아라고 했을 때 어차피 가로, 세로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곱하면 돼서 가로에 2칸짜리 n-1개, 세로에 2칸짜리 n-1개 들어가서 찾아냈듯이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계산한 이거 시그마 k제곱의 합이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나요. 그럼 두 번째 b에는 저 n 곱하기 n짜리 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사각형에서 AN개만큼 빼면 돼. 정사각형 날려버리면 정사각형 아닌 애들 나오겠지. 자, 그럼 계산 결과는 직사각형 찾아내는 방법 여기까지 수하였어. 가로에서 2줄, 세로에서 2줄 고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로 n개 선 중에 2개, 세로도 n개 선 중에 2개 고르면 무조건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정사각형 개수만큼만 빼버리면 돼. 그럼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이지. 왜? 어휴, 미안해요. n-1이에요. n-1이라고 하는 nc 전체 제곱에서 an이라고 하는 3분의 1 n 세제곱 더하기 얼마를 빼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종 결과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 an분의 bn에 대해 자, 이럴 때 무한분의 무한은 정확한 계산 필요 없잖아. 최고차항만 보면 돼서 분자에 있는 bn의 최고차항은 뭐야? 4분의 1 n 4제곱 4분의 1 n 4제곱 더하기 자, 분모에 들어가 있는 애는 뭐야? an이라고 하는 애가 3분의 1 n의 세제곱 더하기 얼마니까 거기다가 n 곱했어 4차분의 4차 계산 결과 4분의 3이라고 나타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하는 결과값 확인을 할 때 an 찾았고요. bn 찾아서요. 개수분의 개수 찾아주세요. 정답 얼마다? 4분의 3.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100배까지 해야 돼. 4분의 3 곱하는 거. 자, 앞에 있는 개수 찾으려고 조금 걸렸어. 최종 75라고까지 확인해주면 돼. 우리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에서 분수 나올 리가 없으니까 분수 없애는 방향에 무언가 붙어 있을 거야. 아이고. 자, 보자. 마지막 30번 문제. 좌표 평면 위의 직선 y는 루트 3x에 대해서 x축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n인 점을 pn, 요거 n, 0. 그 다음에 y는 루트 3x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n분의 1인 게 qn인데 qn좌표 어디다 쓸게? n분의 1, n분의 루트 3이겠네. 그렇게 놓고 삼각형 OPNQN의 4저번 중에서 X축까지, 4저번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면 이 AN 뭐야? AN이라고 하는 애는 4저번의 반지름이네. 그 다음 BN이라고 하는 건요. 외저번의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예요. 자, BN은 외저번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 거리니까 이 점에 대해 y좌표가 마이너스 bn인 거 정도는 알아. 자, 다시 bn이라고 하는 애는 뭐야? 외저번은 아니지. 외저번 맞네. 외저번 중심에 y좌표 부반대. 요거 생각하면서 우리 각각 계산 좀 해보자. 일단 bn에 대해서의 좌표는 원점과
PN에 대해서 현에 중심 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 수직이니까 X좌표 2분의 N에 Y좌표 마이너스 BN이라고 했고, 자,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방법은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자, 전체 넓이가 2분의 1의 내저번 반지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했지. 요거 이용해서 AN 찾고 BN도 이제 그 다음 방법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야. 자, 첫 번째로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 계산할게. 얘 이미 N이라고 알아. 여기 길이는 뭐예요? QN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N분의 2 나와요. 자, 여기는 두 점 사이 거리 직접 쓸게. 루트 N 빼기 N분의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3이. 그리고 나서 넓이 찾으라고 하면 QN에 대한 Y좌표가 높이일 테니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 얘가 누구랑 똑같아? 2분의 1 AN에 N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루트 N 빼기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3.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애는 루트 3 나누기. 굳이 식도 정리하지 말고 저 상태 저대로 써. N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루트 N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3. 아이고 힘들어. 자, 두 번째. BN, 내저번 중심의 Y좌표 부호반대라고 하면서 BN을 찾아야 되고 이거 지우고 쓰자. 바깥쪽에 있는 원의 중심좌표를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수직이등분선이랑 만났네요 라고 하면 딱히 써먹을 게 없어. 왜? 반지름을 모르니까. 대신 내가 쓸 수 있는 거는요, 요만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얘도 원위의 점이야.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랑 같아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조건 써서 두 번째씩 4분의 n제곱 더하기 bn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qn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인 2분의 n-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n분의 루트 3의 제곱과 같고, 얘는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4분의 n제곱 더하기 bn제곱은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n제곱분의 1 더하기 bn제곱 더하기 n분의 2루트 3bn 더하기 n제곱분의 3. 아이고 힘들어라. bn 날아갔고 4분의 n제곱 날아갔고, 아이고. 자, n분의 2루트 3bn이라고 하는 애는 남는 게 뭐야? n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4. 자,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 an과 bn을 곱한 애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나 한 번 더 적기 힘들어요. 그냥 여기다 적을래요. bn 곱할 거야. 이게 an이야. bn은 나눠주면서, 자, 이거 몽땅 없어져서 2루트 3분의 n까지 나온 요식 여기다가 넣을 거야. 자, 그럼 이쪽은 통분해서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루트 3분의 n까지. 자, 저기다가 n이 무한으로 간다고 극한 취하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만 바라볼 거기 때문에요. 차수 봐주세요. 여기 1차, 여기 무시해도 되잖아, 무시해도 되잖아, 무시해도 되잖아, 1차. 그러면 이 식이 뭐랑 비슷해? 앞에 2n 있고 루트 3 나눠서 여기도 n 있는 거 분해. n제곱 빼기 4꼴이랑 뭐가 달라? 최고차항만 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찾는 수렴값은 여기에다가 극한을 취한 2분의 1과 똑같을 거고, 100배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값은, 어머, 2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여기 2도 있어요. 4분의 1과 똑같고요. 100배 해주면 결과값이 25라고까지 확인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해서 30번에서도 우리 비슷한 문제 교재에서도 풀었어. 기출 중에. 내저번에 반지름 찾는 방법, 전체 넓이가 둘레 합 가지고 만드는 거야. 관계식으로 AN 찾는 거 하나. 두 번째, 원의 중심 찾아낼 때 원위에 두 점 알고 있으면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아요 하나. 관계식 세웠고 당연히 얘네들 데리고 식 예쁘게 정리해서 극한값 찾아도 되지만, 내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무한분의 무한꼴 계산은, 자, 무한분의 무한꼴 계산은 식이 복잡할 테니 계속 뭐만 주목해라? 차수가 가장 큰 최고차항들만 바라보고 나머지 무시하고 계산해야 계산 조금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만 생각하고 정리합시다. 자,
천천히 꼼꼼하게 풀어주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얘들아. 내가 2주 뒤에는 조금 더 천천히 풀 수 있는 문제들 잘 정리해가지고 줄게. 여기까지 고생했어요.